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작성 대상과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요즘에 근데 안전관리계획서니 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니 안전 관련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 헷갈리는 거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거를 주관하는 주체죠. 주체는 발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와 시공자 분들도 각각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안전보건대장의 탄생 비화를 잠깐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일단 건설업의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쥐고 있는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게 공사가 줄어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산안법도 개정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랬죠. 일단은 건설공사 참여자인 발주자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도를 몇 가지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게 같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안전보건대장이 뭐냐? 이거 이제 고시에서 말하는 그 정의를 살펴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한 거다라는 게 있고요. 요약하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서라고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2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안전관리 계획서나 설계 안전성 검토 여기서 다 다루는 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국토교통부에는 대표적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이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뭐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는 제도고요. 여기서는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에 대한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이거는 그 근로자죠.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 안전이라는 게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설물이 붕괴되면 사람이 죽고 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하긴 쉽진 않지만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거 여기서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 있습니다.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이면 이 안전보건대장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해야 되고, 단계별,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별로 있는 그 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공사 금액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 하나의 건설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시가 2020년 1월 16일 이후 그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 공사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요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설계를 계약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전보건대장 그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설계 계약을 9년에 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뭐 2024년에 착공합니다. 이런 경우에 작성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저희한테 실제로 온 적이 있어요. 저희도 법적 해석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안전보건 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이런 걸 문의를 해보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됐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한참 지난 거긴 한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총공사 금액은 60억인데 저희 분은 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총공사 금액은
50억이 넘긴 하는데 저희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총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게 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공사 금액을 나눠서 산정하는 거는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거냐면요.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거냐면 군부대에서 그 발주한 공사였는데요. 군부대 간부 숙소들이 있어요. 간부 숙소가 강원도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뭐 경상남도에 있다. 그러면 그 세 개는 사실 장소적으로 아예 분리가 된 것 때문에 이 공사비를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요. 각각 공사비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 50억 미만이 되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거는 각 단계별로 공사를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첫 번째 1차 단계는 체육관을 짓는다. 2차는 2년 뒤에 뭐 본관을 부수고 개축한다. 이런 단계별 공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사비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총 공사비 60억 안에 건축 파트가 40억이고 전기통신이 10억이고 소방이 10억인데 이런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닙니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안전보건대장 주체는 누구고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에 보면요.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건축주를 대신하는 기관이 되겠죠. 발주자는 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발주자가 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되는 게 발주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끔 관리를 하고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안전보건대장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발주자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했으니까 그걸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보완도 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같은 거를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도식화한 건데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주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한테 제공을 하고요. 시공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주자는 그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이행 점검이라고 해야 되고요. 요거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자가 이거에 대한 총괄 관리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공사야. 자기가 시공사인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안 했대요. 그래서 과태료 이거 내가 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대장의 주체는 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발주자가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안전보건대장 작성해서 제출해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발주자와 이 계약 관계에서 어떻게 소송이 되겠죠.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건축, 전기, 소방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뭐 소방업체나 전기업체에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발주자가 나눠서 설계를 줄 때가 있어요. 만약에 건축 설계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 소방은 다른 사람한테 설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 안에 설계자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설계 안에 시공사가 따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하나로 통합 작성할 수가 있고요. 설계자는 자기가 맡은 공사 있잖아요. 건축이면 건축에 대해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서 설계 계약이 됐다면 그 두 번째 설계자는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 안전보건대장이 각각 작성되면 이거에 따라 시공사, 여기 수급인은 시공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공사 분들도 각각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수급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수급인이 하는 겁니다. 수급인은 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설계자라고 하면 설계안전보건대장도 하나가 되고요. 공사안전보건대장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자가 둘일 때는 설계안전보건대장부터 둘로 나뉘고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둘로 나뉜다. 다만 기본안전보건대장은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그리고 종류 그리고 이 관리 주체는 누구냐? 그럼 각각 설계자나 시공사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이 안전보건대장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용이 최근에 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된 내용, 개정 전과 개정 후,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그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구독자 100명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한 20명쯤 되는데 뭐 저희 대부분 거의 지인이겠죠?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 80명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처는 이렇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2편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